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부산 문화의 다양한 이슈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 B 송교성 실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문화계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에 좀 가까워지면서 네네. 축제들도 이제 정상화되면서 부산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예. 뭐 오늘 개별 축제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축제의 어떤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좀 짚어보고 현재 이제 부산의 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 사실 뭐 축제 가보거나 하건 많이 했는데 축제가 뭐지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축제의 사전적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축제의 한자를 좀 보면 네. 뭐 기원하다라는 뜻의 축과 또 제사를 지내다의 제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래전에는 종교적 의식이나 제사와 구분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축제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나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인 것인데 뭐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번영이나 안정을 기원하는 성격이 바로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도 이제 뭐 정월 대보름에 하는 뭐 해운대 달맞이 온천 축제나 네. 또 광안리 어방 축제 같은 축제들이 그런 성격들이 남아 있는 축제들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부산 곳곳에서 보면 마을 단위의 중소규모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뭐 노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예전 축제의 성격들이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기념하는 의식, 의례 뭐 이런 게 축제고 공동체 화합의 장이다. 그 요즘 저 현대적 축제들 놀이와 관광 뭔가 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축제의 성격도 뭐 그 시대에 맞게 변해 왔는데 또 역사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축제들이 대부분이 맥이 좀 많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낸 축제들이 많아졌는데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역 곳곳에 축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이나 또 지역의 어떤 문화 정책하고 맞물려서 축제들이 주로 이제 관람형이나 체험형의 어떤 문화적인 관광적인 축제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를 통해서 뭐 우리 지역의 특징을 좀 드러내고 또 이제 관광하고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네네. 보통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산국제영화제나 뭐 비엔날레, 바다축제나 뭐 자갈치 축제, 또 불꽃축제나 해운대 모래축제 등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성격의 축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축제가 이제 그 지역에 가져오는 뭐 긍정적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문화 관광형 축제로 발전됐다 이 말씀이신데 이제 현대 축제 효과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우선 뭐 정치 사회적인 효과, 뭐 경제적인 효과, 문화적인 효과, 뭐 물리적인 효과 뭐 이런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제 정치적으로는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많이 바꿨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체계도 많이 이제 좀 발전을 했습니다. 네네. 또 이제 부산이 아시아의 영화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도 만들어졌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는데 뭐 영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또 축제가 뭐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도 활기를 띠게 되고 당연하게도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도 또 영화 관련 산업이나 활동들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물리적으로도 이제 축제가 많이 커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영화의 전당 같은 어떤 공간들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축제가 어떤 지역에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뭐 가서 뭐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 가서 보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자체들마다 예산을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그렇다면 부산 축제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청년 정신, 청년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이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되게 개방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만나기도 하면서 추구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부산 청년 비엔날레에서 그 시작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매번 신선한 주제나 감독들 또 전시 장소 선정 등에서도 대단히 좀 독창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실험적으로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도 주목할 만한 축제인데 이제 국내 이제 락 페스티벌 시대를 열었던 초창기의 축제이기도 하고 또 현재 이제 국내 최장수
락 페스티벌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락 페스티벌이 많이 사라졌는데 올해도 이제 뭐 10월 1일, 2일 개최가 되면서 명맥을 이어갔고요. 뭐 이런 축제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어떤 청년 문화에 기반하는 다양한 어떤 대안적이고 진취적인 문화예술을 보여주는 축제들이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항구 도시답게 실험적이고 대안적이고 선도적인 축제들이 있다 이거였고,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네, 이제 부산은 지역 축제의 성격 중에서도 거리의 어떤 장소성을 특화하는 축제들이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동네 야류나 수영 야류, 또 동해안 별신구처럼 전통적인 어떤 연행들이 바로 마당이나 길에서 이루어졌고 이게 네네. 축제로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바다와 산 그리고 따뜻한 기후라는 조건 속에서 부산이 뭐 야외 어떤 축제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산의 해수욕장들이나 뭐 금정산, 낙동강 같은 자연 환경을 활용한 축제들도 많고 또 최근에 이제 원도심 골목 일축제라고 해가지고 뭐 영도구, 서구, 중구, 동구의 어떤 도시 골목을 활용한 어떤 네트워크형 축제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망미 골목 축제라고 해서 망미동의 어떤 골목의 서점이나 공방들이 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거리형 축제들이 좀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축제만 해도. 최근 이제 부산 축제에 좀 주목할 만한 흐름이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뭐 벌써 한 2, 3년이 됐긴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선보인 커뮤니티 비프 뭐 이런 것들이 구군하고 연계해서 축제의 관객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는 축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의 축제들이 대부분 이제 관주도로 좀 만들어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들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예산도 좀 들어야 되고 축제라는 행사 자체가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 사례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아마 이게 향후에 또 다른 축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번에 부산 비엔날레가 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부산항 일부두나 영도, 초량의 어떤 장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제 부산 축제들이 이처럼 부산의 근대 역사가 담긴 장소들을 많이 활용하는 축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이제 변화되는 축제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산 곳곳에 주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축제 같은 것도 더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에 가볼 만한 문화행사 소식 듣겠습니다. 이제 축제 이야기했으니까 소개해 주실 축제 있습니까? 예, 우선 제3회 영원한 민족예술대동제인데 그 부산, 광주, 전주의 민족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전통 민족 공동체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축제라고 합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저녁에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해서요. 31일까지 뭐 통일문화제, 청년문화제, 연극인 교류전, 미술인 교류전, 그리고 교류마켓까지 다양한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거 영원한 민족 예술 대동제. 상당히 기네요. 21일부터 31일간 열흘간 하네요. 11일 동안. 그 다음으로는 구포나루 축제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제 부산은 바다를 활용하는 축제에 익숙한데 사실 이제 강과 관련된 축제는 많지 않은데 이제 북구의 구포나루 축제는 낙동강을 활용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객주와 주막이 성행하였던 옛 구포나루에 번성했던 시절을 낙동강과 밀밭을 배경으로 재현하는 강변 축제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이제 10월 말입니다. 28일부터 한 30일까지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KBS의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MBC에 와가지고 축제는 구포나루 사운드 피크닉하고 가족 체험, 나루 할로윈 페스타, 구포나루 종이배 대회 등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10월 말에 구포나루 축제에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통신사 관련된 행사들도 있네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요게 이제 지역의 중요한 축제인데 올해는 5월에 이제 축제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련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이제 뭐 조선통신사 행렬 자체가 예전에도 아마 축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도 이런 것들을 재현하면서 축제가 이제 매년 4월이나 5월 달쯤에 개최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5월에 개최가 됐고요. 이제 현재 이제 관련한 특별 전시가 조선통신사 예술로라는 전시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시작이 되었고 14일
금요일까지 전시가 되는데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된 5주년을 기념한 전시로 예술적인 가치와 예술가들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전시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람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은 웬만한 번화가만 가면은 뭐라도 하나 걸릴 것 같네요. 워낙 축제가 많아가지고.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조선통신사 관련 전시를 진행한다고요? 소개 부탁드리죠. 네, 그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이제 온라인 미디어 기획 전시 전쟁과 평화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를 좀 개최 중에 있는데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전시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그 일이죠. 임진왜란과 통신사를 주제로 해서 전쟁에서부터 통신사의 출발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던 우리 부산과 또 중요 인물로서 조엄을 중심에 둔 전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전시가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집에서 쉽고 편하게 감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전시가 많아지긴 했는데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좀 전시를 접속해 보면 이 좀 뭐랄까요, 이제 구동이 좀 원활하지도 않고 좀 수준이 낮은 전시들도 꽤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의 온라인 전시가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깔끔하게 좀 전시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접속을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이와 연관해서 부산역 앞에 계단에 어떤 스크린하고 용두산공원의 타워에서 이제 미디어 파사드 형태의 전시도 같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근처를 지나실 때가 있으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부마민주항쟁 아카이브 전시 소식도 있네요. 네, 그 10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나 전시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공동으로 2022 부마민주항쟁 아카이브 순회전 부마민주항쟁 등잔 밑의 이야기들 전시를 지금 순회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10월 8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이제 남포동에 있는 BNK 갤러리에서 전시가 됩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항쟁의 어떤 사건들이나 인물 경험담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형태로 제작이 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전시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2022년 부마 민주 캠프가 10월 29일 30일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부산 일대와 아르피나 등에서 교사와 이제 중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풍성하네요. 10월이.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신데 10월 어떤 곳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달에는 이제 축제와 연계해서 부산 비엔날레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부산항 제1부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시를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제1부두에 있는 현재 이제 남아있는 옛 창고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가 주는 매력이 일단 있고요. 또 작품들이 부산의 어떤 삶을 좀 깊이 있게 다루면서 대형 어떤 설치 작품이나 미디어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비엔날레 계기로 이제 이 문화시설로 일부두가 잘 활용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부산항 제1부두가 아무래도 역사성이나 또 현장의 어떤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특히 근대 산업화 시기랑 맞물려서요. 이제 현재 북항 재개발 계획에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두와 물류 창고가 그대로 남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번에 이제 비엔날레 전시를 활용하는 걸 계기로 북항의 어떤 문화시설로 한번 좀 앞으로도 보존이나 활용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항 일부두. 저도 그냥 말만 했지 한 번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개방이 되고 가서 이제 작품도 전시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남기고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랜 B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무용 공연부터 해가지고 각종 풍성한